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 그리고 몰입과 끈기의 문제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쏙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식 아래에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부모 잘 만난 거지. 운이 좋았던 거야.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현실을 탓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게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회 구조나 부모 배경의 영향은 분명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 덕도 없고 운도 없었지만 노력하고 생각을 바꿔서 여기까지 왔다. 이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핑계 삼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그걸 실천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문제를 두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다를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의식 아래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특히 유년기에 만들어진 스토리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의 틀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사람은 대부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도 불행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틀을 성공의 스토리틀로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틀은 의식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스토리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수십 권 읽는 것이에요. 꼭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드라마나 영화 또는 듣는 이야기도 좋아요. 뇌에 성공 스토리를 많이 입력하면 스토리틀이 바뀌게 돼요.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면 현재의 내가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미래의 결과도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몰입이 노력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노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노력은 몰입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동기부여, 집중력, 성취감을 유도하며 몰입 후에 나오는 세로토닌의 분비는 만족감과 긍정적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엔진처럼 노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이라는 엔진으로 노력이 반복 지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노력하는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불안감은 몰입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초원에 사는 사슴 두 마리가 있다고 해봐요. 한 마리는 걱정이 없이 풀을 뜯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늘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어떤 사슴이 살아남았을까요? 불안해서 늘 주변을 살피던 사슴이었죠. 즉, 불안은 원래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그리고 몰입은 반대로 생존에 불리했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뭔가 걱정이 많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경험. 그때는 바로 뇌가 걱정이라는 작업으로 점유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겠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이완되고 걱정이 가라앉게 되고 뇌가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뇌가 이완된 상태를 활용합니다. 뇌가 이완된 상태에서는 기억력과 창의력도 살아납니다. 기억의 입력은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관여하므로 각성 상태에서,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억의 저장이 더 잘 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억 인출은 반대로 아세틸콜린이 관여하므로 이완된 상태, 즉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납니다. 샤워 중이나 산책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뇌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장기 기억 속 정보를 자유롭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들기 직전이나 선잠 속에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성공 경험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주말에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땀 흘리며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지만 정상에서의 시원한 바람과 멋진 경치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 뇌는 고통과 즐거움을 비교하고 강렬한 즐거움은 힘들었던 과정을 긍정적인 성공 경험으로 바꿔 기억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을 통해 뇌가 노력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의 싸움입니다. 지속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즉각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은 똑같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도전하는 동안에 뇌는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시도하는 것을 스톱하지 않는 한,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성공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의 틀을 바꾸고 몰입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실천법 요약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